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았던 기억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은희는 평생 큰엄마에게 가난하다는 이유로 온갖 모욕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지금 그 큰엄마의 자식들이 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난했던 소녀가 어떻게 큰엄마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희는 1975년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죠. 은희네 가족은 방 2칸짜리 판잣집에서 5식구가 다닥다닥 붙어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와 이불을 뒤집었어도 추위에 떨어야 했고, 여름이면 비가 새는 지붕 때문에 대야를 여기저기 받쳐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벽지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은희의 오빠 2명과 언니 1명은 모두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공부는 사치였으니까요. 큰 오빠는 15살에 공장으로 들어갔고 작은 오빠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했습니다. 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됐죠. 하지만 은희는 달랐습니다. 유난히 머리가 좋았던 은희는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했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가난해도 공부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은희의 눈빛은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은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여름 장마철에도 빠짐없이 자전거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부어올랐고 얼굴은 차가운 바람에 트고 갈라졌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손을 녹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공책은 빈틈없이 빼곡하게 채워졌고 교과서는 밑줄과 메모로 가득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부유한 집 아이들에게 과외를 해주며 자신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고 그때부터 자정까지 자신의 공부를 했습니다. 피곤에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들기 일쑤였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얼굴은 영양 부족으로 파리해졌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예쁜 옷을 입고 화장품을 바를 때 은희는 낡은 교복만 입었습니다. 친구들이 방과 후 노래방에 가거나 영화를 볼 때 은희는 과외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성적만은 언제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전교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각종 경시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은희를 서울대에 보낼 수 있을 거라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 은희를 어머니는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밤늦게 공부하는 은희를 보며 어머니는 몰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막내만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가득했죠. 어머니는 은희 몰래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푼 돈을 모아 은희에게 참고서를 사주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도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며 은희의 교육비를 마련하려 애쓰셨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공사장에 나가셨고 주말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은희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은희의 아버지에게는 형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큰아버지였고
큰아버지의 부인이 큰엄마였죠. 큰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에 성공해서 강남에 큰 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00평이 넘는 대저택에 정원까지 딸린 호화로운 집이었습니다. 은인의 가족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명절만 되면 은인의 가족은 큰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인은 온몸이 움츠러들었죠. 큰 집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큰엄마는 은인의 가족이 오기만 하면 노골적으로 코를 찌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면서도 인상을 구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또 왔네, 빈손으로 왔겠지 뭐하는 큰엄마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시선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온 음식을 내밀면 큰엄마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거 누가 먹어, 개나 줘 개나 하며 부엌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은희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큰엄마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재훈이는 은희보다 3살 위였고 딸 수진이는 은희와 동갑이었습니다. 재훈이와 수진이는 어려서부터 온갖 걸 다 가졌습니다. 비싼 옷에 최신 장난감 해외여행까지 그들에게 없는 게 없었죠. 재훈이는 명품 운동화를 신고 다녔고 수진이는 프랑스 인형을 방 가득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은희를 볼 때마다 놀려댔습니다. 야, 은희야, 너희 집 아직도 판잣집이야. 우리 강아지 집보다 작겠다고 수진이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이는 더 심했습니다. 너 공부만 잘해봤자 소용없어. 가난한 집 애들은 결국 다 거기서 거기야 하며 은희의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아야 했습니다. 그게 가난한 집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으니까요. 큰엄마는 명절 때마다 일부러 은인의 가족을 따로 앉혔습니다. 큰 거실에는 화려한 상이 차려지고 큰 집 식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은인의 가족은 작은 방 구석에 작은 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찬도 큰 집 식구들이 먹다 남은 것들이었고 그마저도 양이 적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먹어도 과분한 줄 알아야지 하는 큰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못하셨고 아버지는 술만 들이켰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떨렸고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큰엄마는 식사 중에도 계속 은희네 가족을 무시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아직도 막노동하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하며 비웃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기는 하는 거야. 공부 못하면 대를 이어 가난하게 살 텐데 하는 말에 은희의 오빠들과 언니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크면 저 사람들에게 당한 것들을 꼭 갚아주겠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 굴욕을 평생 기억하겠다고. 식사가 끝나면 큰엄마는 은희네 가족에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너희가 먹었으면 당연히 설거지는 해야지 하며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고 은희도 도왔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함과 서러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가족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굴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은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 시험마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은희를 보며 이 학생은 꼭 서울대에 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까지 받았죠.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은희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뛰었지만 기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는 은희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며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뜨거운 눈물이 은희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훔치셨고 오빠들과 언니도 은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해냈다. 정말 자랑스럽다며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은희도 울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큰엄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큰엄마는 서울대 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가난한 집에는 끝까지 가난해하며 비웃었습니다. 재훈이는 그저 그런 대학에 겨우 들어갔을 뿐이고 수진이는 유학을 갈 거라며 은희를 깎아내렸죠.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은희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학점은 항상 만점에 가까웠고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했습니다.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회계, 법률까지 두루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책을 읽었고 새벽까지 과제를 했습니다. 대기업 인턴에도 합격했고 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은희가 입사한 곳은 국내 최대 유통그룹이었습니다. 면접에서 은희는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은희의 진솔함과 열정에 감동했고 그 자리에서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은희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새벽까지 남아서 기획안을 다듬었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상사들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 먼저 찾아서 했고 항상 완벽한 결과물을 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배운 끈기와 절실함이 은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었죠. 동기들이 퇴근 후 술을 마시고 놀 때 은희는 회사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업계 트렌드를 분석하고 경쟁사 동향을 파악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5년 만에 팀장이 됐고 10년 만에 부장이 됐습니다. 은희의 성공 속도는 회사 역사상 유례없는 것이었습니다. 동기들이 부러워할 때쯤 은희는 이사로 승진했고 40대 초반에 전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희는 그룹 부회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가난한 집 막내딸에서 재계 거물이 된 것입니다. 은희의 연봉은 수십억이었고 강남 한복판에 빌딩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달동네 판잣집에서 자란 소녀가 이제는 수백억대 자산가가 된 것이죠. 언론에서는 은희를 입지전적 인물로 조명했고 각종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성공해도 어린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엄마의 멸시 어린 눈빛과 재훈이, 수진이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은희는 그 기억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은희가 부회장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급하게 보고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부회장님, 협력업체 중에 부도 위기에 처한 곳이 있습니다 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친 은희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 이름이 이재훈이었습니다. 바로 큰엄마의 아들이었죠. 은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운명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훈이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거만했고 일은 안 하면서 거칠에만 화려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했고 거래처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빚더미에 앉았고 마지막 희망으로 은희그룹과 납품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마저 은희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은희는 재훈이의 회사에 대한 자료를 샅샅이 검토했습니다. 부실 경영의 부채 비율까지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가 은희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재훈이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죠. 값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은희야 아니 부회장님 하며 재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제발 계약 유지만 해주면 안 될까 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가만히 재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재훈 씨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재훈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하며 은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재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 집 판잣집이라고 했죠.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하며 은희는 천천히 일어나 재훈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소용없는 건 재훈 씨 인생이더라고요 하는 은희의 말에 재훈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어려서 그랬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하며 재훈이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 씨 기회는 한 번씩만 오는 거예요. 재훈 씨는 그 기회를 저를 무시하는데 써버렸잖아요. 하는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발 은희야 나한테 가족도 있어. 아이들도 있다고 하며 재훈이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은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이번 달까지만 유지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재훈 씨 능력에 달렸어요. 하며 은희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재훈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결국 계약은 끊겼고 재훈이의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재훈이는 파산했고 빚에 쪼들리며 살게 됐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외제차도 팔아야 했습니다. 재훈이의 가족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고 아이들은 사립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은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이는 재훈이와 달리 결혼을 잘했습니다.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었죠. 명품 가방을 수집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남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가 의료사고로 공경에 처했습니다. 환자가 수술 중 사망한 것입니다. 마취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환자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걸렸고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유명 성형외과 의료사고로 환자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자들은 예약을 취소했고 직원들은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수진이는 은희를 떠올렸습니다. 은희가 의료재단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수진이는 자존심을 버리고 은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은희야 오랜만이야.
우리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잖아 하며 수진이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은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친하게 지냈다니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세요? 하며 은희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남편 병원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며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시죠 하며 은희는 짧게 답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는 은희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명품백을 들고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그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고 눈가에 주름도 깊어져 있었습니다. 은희야, 우리 남편 좀 도와줘. 내 재단에서 지원만 해주면 돼 하며 수진이는 애원했지만 은희는 냉담했습니다. 수진 씨 기억나세요? 제가 명절 때 큰 집에 갔을 때 수진 씨가 뭐라고 했는지 하며 은희는 물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잣집이라고 놀렸잖아요. 가난하다고 비웃었잖아요. 하는 은희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하며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지만 은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사과는 진작 했어야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사과한다고 용서가 되나요? 하며 은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 은희야, 우리 남편은 잘못이 없어. 사고였다고 하며 수진이는 울먹였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에요 하며 은희는 차갑게 말하고 수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수진이는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지만 은희는 이미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진이의 남편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병원은 폐업했습니다. 의사 면허도 정지됐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수진이네 가족은 경제적으로 몰락했고 강남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명품 가방을 중고로 팔았고 외제차도 처분했습니다. 아이들은 사립학교를 그만두고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은희를 원망했지만 은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은희는 밤마다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왜인지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재훈이와 수진이가 차례로 몰락하자 큰엄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자식이 모두 어려움에 처하자 큰엄마는 비로소 은희를 떠올렸습니다. 큰엄마는 은희가 엄청난 성공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집 조카가 자신보다 잘 됐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을 살리려면 은희에게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야, 큰엄마야 하는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네, 큰엄마 하며 은희의 대답은 무덤덤했습니다. 큰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 하며 큰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하며 은희는 짧게 답했습니다. 며칠 후 큰엄마가 은희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70대가 된 큰엄마는 예전의 화려함은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한복 대신 평범한 옷을 입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등도 많이 굽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은희는 큰엄마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며 은희의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차가웠습니다. 은희야, 재훈이랑 수진이 좀 도와줄 수 없겠니? 하며 큰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제가 도와드려야 하죠? 하는 은희의 반문에 큰엄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잖니 하며 큰엄마는 애원했습니다. 가족이요 하며 은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큰엄마, 제가 어렸을 때 큰엄마는 저를 가족으로 대하셨나요? 하는 은희의 물음에 큰엄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희 가족을 따로 앉혔잖아요.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 온 음식을 개나 주라고 하셨잖아요. 하며 은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언젠가 크면 이 수치를 꼭 갚겠다고 하며 은희는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큰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큰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하며 큰엄마는 흐느꼈습니다. 사과는 왜 이제 하세요? 그때 했어야죠 하며 은희는 냉정했습니다. 제발 은희야, 재훈이랑 수진이는 죄가 없어. 그 애들 좀 살려줘 하며 큰엄마는 울먹였습니다. 그 애들도 저를 놀렸어요. 무시했어요. 왜 그 애들은 죄가 없어요? 하며 은희는 반박했습니다. 큰엄마는 은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대 노인이 무릎을 꿇는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제발 은희야,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벌을 줘도 되니까 그 애들만은 살려줘 하며 큰엄마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큰엄마 하며 은희는 말했습니다. 은희야 하며 큰엄마는 울었습니다. 전 큰엄마께 배웠어요. 가난하면 무시당해도 되고 부자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요. 하며 은희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큰엄마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큰엄마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지만 은희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큰엄마가 떠난 후 은희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재훈이와 수진이를 무너뜨렸을 때 느꼈던 쾌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밤마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공했고 복수도 했지만 왜인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야 하며 은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무슨 일이야? 이 밤에 하며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하며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희야, 너 우리 가족 자랑이야 하며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나 요즘 행복하지가 않아 하며 은희는 털어놨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하며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은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털어놨습니다. 재훈이와 수진이를 무너뜨린 것, 큰엄마가 무릎 꿇고 빌었던 것까지요. 한참을 듣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엄마 말 잘 들어 하며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복수는 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당한 걸 갚는 건 당연해 하며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복수에도 끝이 있어야 해 하며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이요 하며 은희는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충분히 보여줬잖아. 너 이만큼 성공했고 그 사람들은 망했어 하며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행복을 찾아야지. 복수에만 매달리면 너만 불행해져 하는 어머니의 말이 은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성공해서 기쁜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해서 기쁜 거야 하며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하며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놔줘. 그 사람들도 너도 하며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은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끝내기로요. 며칠 후 은희는 재훈이를 불렀습니다. 재훈 씨 새로운 사업 계획 있으세요? 하며 은희는 물었습니다. 재훈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뭐 있긴 한데 하며 재훈이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제출하세요. 검토해 볼게요. 하며 은희는 말했습니다. 은희는 재훈이에게 재기의 기회를 줬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 과거의 오만함으로 돌아가지 말 것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것이었습니다. 재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며 재훈이는 울먹였습니다. 감사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하며 은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남편에게도 재단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할 기회를 줬습니다. 자격 정지가 풀리면 다시 진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수진이는 은희를 찾아와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복수에는 끝이 있어야 했고 이제 은희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입니다. 은희는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복수에 집착하던 차가운 눈빛 대신 여유로운 미소를 짓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은희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재훈이는 은희의 도움으로 작은 회사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번엔 정직하게 일했고 천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은희를 볼 때마다 재훈이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부회장님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며 재훈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은희는 그런 재훈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수진이의 남편도 의료 봉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됐죠. 무료 진료소에서 일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형수술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수진이도 남편을 도우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소박한 가방을 들고 다니며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큰엄마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이고 거동도 불편해지셨습니다. 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큰엄마를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은희야 고맙다 하며 큰엄마는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괜찮으세요? 큰엄마 하며 은희는 더 이상 차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따뜻한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킵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하며 큰엄마는 말합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하며 은희는 답합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어. 내가 한 짓들을 하며 큰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늙어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하며 큰엄마는 울먹입니다. 은희는 조용히 큰엄마의 손을 잡아줍니다.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편하게 사십니다. 은희가 마련해드린 강남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고 계시죠. 아파트는 넓고 쾌적하며 햇볕이 잘 듭니다. 엄마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하며 은희가 찾아갈 때마다 묻습니다. 없어 우리는 다 있어 하며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은희야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하며 어머니가 은희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그래요 하며 은희는 미소 짓습니다. 예전에는 성공했어도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이제는 진짜 행복해 보여 하는 어머니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복수를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은희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찾았습니다.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어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동네 판잣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줍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교재비까지 전액 지원합니다. 은희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가난하지만 눈빛 많은 반짝이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말해줍니다. 너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가난은 너희 잘못이 아니야 하며 은희는 아이들을 격려합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입니다. 그 빛을 볼 때마다 은희는 보람을 느낍니다. 복수로 얻은 쾌감보다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재단에서는 매년 장학생들을 초대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은희는 직접 아이들과 만나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가난했던 시절 어떻게 견뎠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은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은희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 살던 달동네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판잣집들은 모두 사라지고 깨끗한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 자리에 서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던 밤들을 기억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며 새벽길을 걷던 기억들도 떠올랐습니다. 큰엄마에게 무시당하며 주먹을 쥐었던 순간들도 생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희를 만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은희를 강하게 만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마워하며 은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뎌줘서 고맙다고요. 이제 은희는 압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요. 은희는 이제 정말로 자유롭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도 복수의 굴레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밤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직원들과 대화하고 함께 웃습니다. 주말에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산책을 합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은희는 최근 결혼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은희를 지켜봐 온 회사 동료와 결혼했죠. 그는 은희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은희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복수에 사로잡혀 있던 은희를 묵묵히 지켜봐줬고 변화하는 은희를 응원해줬습니다. 이제 은희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멸시받으며 자란 소녀가 성공해서 복수했지만 결국 용서와 행복을 선택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복수에 집착하면 평생 과거에 갇혀 살게 되지만 용서와 이해를 선택하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희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은희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요.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은희는 가난과 멸시라는 상처를 딛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돈과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는 교훈으로 3대 집착하지는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